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며느리로 살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38살 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쌍둥이 딸 둘을 키우며 맞벌이로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 안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말을 되받아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자신이 배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이런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고 순한 며느리일수록 더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지영 씨의 성격을 시어머니는 어떻게 봤을까요? 만만하게 본 거죠. 아니, 어쩌면 며느리는 당연히 밟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문 여사는요. 아이고,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늘 웃는 얼굴에 체면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었어요. 전형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스타일이죠. 밖에서는 지영 씨를 자랑스럽다 하고 이웃들한테는 착한 며느리라고 치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 닫히고 집안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지영 씨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요. 말도 잘 들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말씀하시면서 집에서는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며느리답게 좀 굴어봐. 아, 정말.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명절만 되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일주일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설거지도 저렇게 느려서야 언제 다 하겠노? 명절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딜 시집을 왔노? 애들 엄마답게 좀 굴어라. 듣기 싫게 처박혀 있지 말고.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시누이 수빈 씨까지 거들고 나서는 거였어요. 이 수빈 씨는요,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면서 온갖 시비를 다 걸었대요. 엄마, 얘 원래 저래.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 당할 상이었어. 오빠는 뭘 보고 결혼한 거야? 참, 답답해서. 아, 진짜.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한테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여자끼리 말이에요. 그래도 지영 씨는 참았습니다. 웃음으로 넘겼어요. 남편이 자신을 감싸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동욱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참아, 엄만 원래 그런 분이야. 체면 있으신 분이잖아. 아, 이 말을 듣는 지영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지영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결혼은 혼자가 아닌 가문과의 결혼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영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너무 순진했던 거죠.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 차려주고 직장 다녀와서는 또 저녁 준비하고 주말이면 시댁에서 온갖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오히려 이것도 못해?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들도 잘 키우고 정말 복받을 며느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떨까요? 너 때문에 내가 밖에서 거짓말쟁이 됐잖아.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아니, 뭐가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영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울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쌍둥이 딸들이 8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래요. 엄마,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화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시어머니가 손주들 앞에서도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엄마는 정말 게을러. 할머니가 다 해줘야 해.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런데 너희 엄마만 이래. 8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지영 씨는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다고 해요. 자신이 참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당신, 이건 정말 아니야.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 성격 알잖아. 원래 직설적이신 분이야. 아,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지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지영 씨는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고 마음먹었대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흠잡을 데 없게 해보자고.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참고 또 참았던 지영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영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10년을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 지영 씨.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났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지 듣다 보면 여러분도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설날 당일 이야기입니다. 명절 당일 새벽 5시, 지영 씨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보자고 다짐했거든요. 미리 유튜브도 보고 레시피도 준비해두고 절대 잔소리 안 들으리라고 마음먹었던 거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재워두고 마치 음식점 주방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혹시 또 뭔가 틀릴까봐, 혹시 또 잔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시누이 수빈 씨는 어땠을까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네일 아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시켜봐요. 아니, 이게 뭡니까?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품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응, 지영아, 간장게장 없니? 요즘도 장 못 담그니?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것도 못해?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지영 씨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대요. 어머니, 간장게장은 며칠 전에 담가놨어요.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걸 좀 내와봐. 딸이 먹고 싶다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새벽부터 온갖 음식 다 준비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뭘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누이가 게으름 피우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지영 씨는 참았어요. 그냥 넘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장게장을 꺼내왔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이거 너무 짜네.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간장게장이 짜다고요? 며칠 전에 만들어서 간이 딱 맞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야, 간이 딱 좋은데? 너 입맛이 변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이미 지영 씨는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오전 내내 준비하고 오후에는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까까지 잔소리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이 전 좀 드셔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손수 부친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간장게장도 직접 담갔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친척들 앞에서는 지영 씨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친척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진짜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서 우리 며느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지영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대요. 겉으로만 좋은 소리 듣는 게 뭔가 허무하더라는 거죠. 아까까지 트집 잡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칭찬하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친척들이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지영 씨한테 한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잖아.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정말 창피했어. 뭐라고요? 방금 전까지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친척들도 다 가고 이제 가족끼리만 남은 시간이었죠. 지영 씨는 마침내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무사히 넘어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쌍둥이 딸들도 엄마 고생했어요 하면서 안아주고 지영 씨는 그때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속이 좋아도 이런 며느리한텐 더는 못 참겠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뭘 잘못했다는 건지.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이런 음식으로 명절상을 차렸다고 자랑하고 싶어?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인데. 친척들도 다 맛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간도 안 맞고 저는 다 타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 10년을 가르쳐줘도 이 모양이니. 정말 답답해서 살겠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지영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쌍둥이 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들이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죠.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봐야지. 자기 엄마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야 하잖아.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너희 엄마만 못해.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답답하구나. 아,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손주들 앞에서. 쌍둥이 딸들이 무서워하면서 엄마한테 붙어 있었어요. 엄마 하면서 소곤소곤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영 씨의 뺨을 때리신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쌍둥이 딸들이 엄마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놀라고 무서워서. 남편 동욱 씨도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요?
하면서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지영 씨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10년을 참아왔는데 자식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뺨이 얼어라고 귀가 윙윙거렸대요. 어디서 이딴 음식으로 명절상을 차려? 내가 네 시어머니로서 부끄러워 죽겠어. 10년을 가르쳐줘도 이 모양이니 정말 한심해.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고 지영 씨는 뺨이 얼어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 수빈 씨의 반응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 대박. 드라마보다 더 재밌네. 이거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 해볼까? 조회수 장난 아니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뺨 맞은 충격에 정신이 없는데 시누이는 그걸 찍고 있고 재밌다면서. 지영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숨이 턱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영 씨의 등을 툭 치면서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가냐?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사과는 안 하고 어디 가려고 그래?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름이,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심장을 넘어서 손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고 해요. 지영 씨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이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이 미친년이 나를 때려? 네, 때렸어요. 10년 동안 저를 때린 건 어머니예요. 남편 동욱 씨는 지영 씨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지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요?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요? 10년을 당하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제 아이들 앞에선 절대로 안 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아니, 억울함으로.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면서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그런데 시누이 수빈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말이에요. 와, 드디어 며느리가 난리 났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겠는데? 제목은 뭐로 할까? 며느리 폭발 이런 거? 정신이 나갈 뻔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미안하고, 쌍둥이 딸들은 엄마한테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할머니가 나빠요. 엄마 때리면 안 돼요. 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지영 씨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대요. 그 순간 지영 씨는 결심했다고 해요. 이 집안, 이 가족, 나한텐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일어나서 말했어요. 애들 챙겨서 나가자.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렸어요. 지영아, 진정해.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사과하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하기는커녕. 사과? 내가 왜 사과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이런 며느리 처음 봐.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아, 정말 끝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때린 건 기억 안 하시고. 나 이런 며느리랑은 한 집에서 못 살아. 당장 내보내.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갈게요. 나가면 되죠?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개취급 당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어요. 애들아, 엄마랑 가자. 여기서 더 이상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살지 말자. 그날 밤 지영 씨는 쌍둥이 딸들만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딸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안 살아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면 다시 갈 거예요? 지영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그날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어요.
물론 앞뒤는 다 자르고 지영 씨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장면만요. 그렇게 지영 씨는 하루아침에 악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영 씨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지영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고 집을 나온 지영 씨.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이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의 마지막 선택.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날 밤 친정에 도착한 지영 씨. 쌍둥이 딸들은 외할머니 품에서 울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외할머니,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때렸어요. 고모는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지영 씨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나셨대요. 뭐라고? 손주들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지영아, 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문 여사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때렸어요. 10년을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요.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다니. 그것도 명절날에.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먼저 때린 건 쏙 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그 집 며느리가 그런 애였구나. 겉보기엔 얌전해 보였는데 속을 알 수가 없네.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정말 요즘 세상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영 씨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댁딸이 시어머니를 때렸다는데 사실이에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지영 씨는 정말 억울했어요. 10년 동안 참았는데 한번 화낸 게 이렇게 소문이 나다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 수빈 씨가 그날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린 거예요. 물론 편집을 해서 말이에요. 영상은 이렇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지영 씨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소리 지르는 장면만. 앞에서 시어머니가 뺨을 때린 장면은 쏙 빼고요. 제목도 자극적이었어요. 충격. 명절날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의 실체.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현실입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저럴 수 있나요? 무식한 여자네요. 어른을 때려. 저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다니. 지영 씨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절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완전히 악역이 되는 거잖아요. 친정 어머니도 그 영상을 보시고는 지영아,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손을 드는 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먼저 손부터 드신 건 어머니예요. 지영 씨는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니마저 자신을 의심하니까. 그런데 지영 씨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시댁 CCTV를 확보했어요. 다행히 거실에 CCTV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뺨을 때린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동안 시어머니의 폭언들을 녹음해둔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지영 씨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몰래 녹음해둔 거였어요.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정말 한심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애들 앞에서까지 창피하게 굴지 마라. 이런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시누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한 것과 무단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시누이 수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찍은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리는 게 신기해서 처음 보는 거라서. 재밌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CCTV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때린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었고 시누이가 그 장면은 편집으로 삭제한 것도 확인됐어요.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은 시누이는 결국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영상 편집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과 오해를 되돌리기에는 늦었어요. 그래도 지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장님,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영상 좀 보세요. 이장님은 영상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소문이 완전히 잘못된 거네. 그제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고, 우리가 며느리를 오해했네. 시어머니가 먼저 때렸다니. 10년 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그때였어요. 남편 동욱 씨가 찾아온 건,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만 듣고 널 몰아세웠어. 정말 미안해. CCTV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더라. 그는 계속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애들도 보고 싶고 너도. 그때 지영 씨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난 10년을 기다렸어. 당신이 날 이해해 주길,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길.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변할게. 하지만 지영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늦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어 본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한다고? 남편은 계속 애원했지만 지영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애들은 제가 잘 키울 거예요. 아빠 눈치 보고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 후 지영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친정 근처에 있는 회사였는데 이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쌍둥이 딸들도 전학을 했는데 새 학교에서 훨씬 밝아졌어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요. 할머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지영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그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땐 체면 때문에 10년 동안 너를 괴롭혔던 게 정말 미안하다.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전 이 가족에서 지워졌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애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엄마 때리는 할머니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몇 주 후에는 남편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였죠.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도 알면서 왜 모른 척 했어요?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드디어 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혼이 성립됐어요. 양육권은 지영 씨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남편이 가져갔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딸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웃어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회사 동료인데 지영 씨의 과거를 다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에요. 지영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잘 견뎌내셨네요. 이제는 행복하세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신우이 수빈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예훼손 판결로 벌금을 내야 했고 SNS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 말이에요. 영상 조작해서 사람 모함한 여자. 이런 신우이 둔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결국 SNS 계정을 폐쇄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동네에서 며느리 구박하다가 쫓아낸 할머니로 소문이 났어요. 손주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가끔 지영 씨 친정 앞을 서성이면서 손주들 보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영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 참지 않고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는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여러분,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을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영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해요. 특히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지영 씨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누군가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당당한 삶을 사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연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